오늘은 온라인 마케터의 주요 용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암기하셔야 됩니다. 업계 용어를 모른다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UV, 유니크 비지터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지표이자 헷갈리기 쉬운 지표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문해라는 인간은 단 한 명뿐이죠. 그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를 100번을 들어가도 UV는 1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방문 수는 100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죠. 방문 수보다 보수적이며 실제로 이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출발한 지표가 바로 다음에 나올 지표입니다. DAU, WAU, MAU 각 풀네임은 데일리 액티브 유저, 위클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 풀네임에서 알 수 있듯이 각자 1일 활성 사용자 수, 주간 활성 사용자 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뜻합니다. 이 지표가 왜 중요하냐? 쉽게 이야기해서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 구독자 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쇼핑몰, 앱, 서비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스타트업의 경우 이 수치를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지표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유저 수는 보수적으로 공개하며 앞서 설명드린 UV 수치를 넣습니다. PV, 페이지 뷰의 줄임말로 홈페이지에 방문한 방문자가 사이트 내 페이지를 열람한 횟수입니다. 즉, 사용자들의 PV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상품을 보았다, 많은 페이지를 돌아놨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특정 페이지에서 PV가 높다는 것은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페이지가 상품이라면 그 상품이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니 인기 상품이 될 확률이 높겠죠. 이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이나 광고를 기획하시면 됩니다.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검색 엔진 최적화로 불립니다. 제가 엄청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검색 광고를 통해 상단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닌 유저들의 자연적인 유입으로 인해 상단 노출이 되는 것이죠. 뒤이어 설명드릴 용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SEO가 완료된 사이트일수록 여러 가지 성과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웹사이트가 최상단에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SEO가 완전히 끝난 것이죠. 반면 같은 삼성전자 제품이어도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광고가 붙는 경우 이것은 검색 광고 영역으로 처리되어 SEO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SEO가 된 것이 아닌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SEO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메타 키워드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키워드는 검색을 했을 때 서치 엔진이 해당 웹사이트를 상단에 보여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이 사이트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메타 키워드는 그 누구도 제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SEO가 잘 된 케이스 예시입니다. 사람이는 구글에서 인정한 SEO가 제일 잘 된 한국의 서비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 리뷰만 검색했는데도 사람인이 뜨죠. 연봉 정보라고 검색했는데도 사람인이 뜹니다. 실제로 메타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렇게 해당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의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검색한 사람들이 그 키워드를 검색하고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면 품질이 좋아져 자연스럽게 검색 엔진 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SEO 작업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죠. 오가닉, SEO를 빨리 끝내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지표. 바로 오가닉입니다. 오가닉을 직역하자면
유기적입니다. 뜬금없이 유기적. 네, 의역을 해야겠죠. 의역하자면 자연스럽게 알고 들어온 유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자연스럽게 검색해서 들어온 사용자. 그렇지만 검색 광고를 통해 유입된 것이 아닌 사이트명을 클릭해서 들어온 사용자. 앞서 보여드렸던 SEO 같은 거죠. SEO와 이어서 설명을 들어보셨으니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드, 정의는 상품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 즉 관심 고객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정의이고요. 실무적으로는 흔히 회원가입을 가리킵니다. 리드를 늘리는 전략은 나중에 공부할 CRM 마케팅의 근간이 되는 전략입니다. 바이럴 마케팅, 많이들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먼저 바이럴의 뜻을 알아보면 바이러스 플러스 오럴, 입을 뜻하는 오럴과 바이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입소문을 뜻하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확산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단순히 광고와 다르죠. 검색 광고, SNS 광고는 모두 광고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바이럴 마케팅은 광고 영역이 아닌 정보 습득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존재하죠. 포털 사이트에서는 바로 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이 있고요. SNS에서는 페이지, 채널 영상, 밴드 등이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장점은 사람들이 마케팅으로 인식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 그 정보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바이럴 마케팅의 초반에 그랬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쉽게 들통이 나곤 합니다. 블로그에도 앞광고라는 것을 꼭 붙여줘야 하고요. 때문에 정말 교묘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핵심은 대세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컨텐츠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유행에 편승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합니다. 객단가, 마케팅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영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객단가는 쉽게 말해서 고객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구매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객단가와 가장 큰 연관을 짓는 광고 용어가 바로 로아스입니다. 객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로아스는 높게 책정되죠. 또는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비싸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전환율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죠. 흔히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 묶음 상품, 번들을 내놓는 것인데요. 대량으로 사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객들에게 어필하죠. 하지만 이 번들 구매 유도를 한다고 해서 무작정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략이 바로 앵커링 효과입니다. 한국말로는 닷 내림 효과라고도 불리는데요. 마케팅에서 이를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옵션 배치를 바꿔주기만 해도 아주 잘 이용해 먹을 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저렴한 제품에서 비싼 제품 순으로 배치를 시켰는데요. 이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본 것들을 고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앵커링 효과를 보기 매우 힘듭니다. 점점 뒤로 갈수록 비싼 제품을 배치시켜 놓는 것은 이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앵커링 효과는 바로 처음에 비싼 제품을 먼저 배치시켜 상대적으로 다른 옵션, 제품이 싸게 보이게끔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제일 저렴한 단품 구매가 아닌 약간 더 비싼 번들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띠게 되죠. 앵커링 효과를 아주 잘 활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쇼핑몰의 객단가는 10만원이 넘습니다. 그전에는 5만원에서 6만원이었는데 이렇게 옵션 배치만 바꿔주고 객단가가 2배나 뛰었죠. 실제로 대량으로 구매 또는 번들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요. 이런 식으로 단품 구매를 유도하지 않고 번들 구매를 유도해서 앵커링 효과를 통해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직간접 전환, 꽤나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개념입니다. 먼저 직접 전환은 쉽게 이해들 하십니다.
바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광고를 클릭하고 곧바로 발생하는 전환, 여기에서 말하는 곧바로는 30분 미만입니다. 문제는 간접 전환인데요. 여기에는 다른 개념이 개입합니다. 바로 기여기간입니다. 일단 기여기간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광고를 조회, 클릭한 후 구매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기여기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광고 매체사에서 이미 또는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어떤 곳은 28일, 어떤 곳은 7일, 어떤 곳은 15일 등등 다 다르니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기여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간접 전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접 전환이라고 함은 직접 전환이 아닌 시간이 지난 뒤 또는 기여기간 내에 발생한 전환을 일컫습니다. 예컨대 오늘 제가 SNS에서 광고를 보고 원피스를 봤어요. 그런데 통장의 압박 때문에 다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사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다다음 주가 지난 뒤 구매를 했어요. 그랬을 때 SNS 광고 관리자에는 전환이 1 오릅니다. 간접 전환이 잡힌 거죠.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만약 제가 구매를 하러 들어갔을 때 검색 광고를 통해 들어가서 구매했다? 그러면 검색 광고 관리자에서도 전환이 1 잡힙니다. 여기서는 직접 전환인 것이죠. 골 때리죠. 실 전환은 1로 찍혔는데 데이터는 2로 찍히니 말입니다. SNS 광고 유입, 그리고 이탈, 그리고 15일 후 검색 광고 유입, 그 후 구매. SNS 광고 관리자의 전환이 1 상승하고 검색 광고 관리자의 전환이 1 상승했다. 이 경우인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기여기간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오늘 10개를 팔았는데 광고 관리자들의 찍힌 전환은 15개예요. 이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기여기간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광고 매체사가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전환이 잘 잡히는 것처럼 보여야 광고주들이 우리 광고 매체를 이용할 것이니까요. 아무튼 정리하자면 간접 전환이라는 것은 기여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간접을 구분해서 봐야겠죠. 그리고 간접 전환의 영향이 가장 큰 매체가 무엇인지 솎아내면 됩니다. 직접 전환은 구글 애널리틱스 또는 각 호스팅사의 트래킹 솔루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GA에서 전환이 10개가 발생했다. 그런데 검색 광고의 직접 전환 수가 6개다. 그리고 오가닉 전환이 2개다. 마지막으로 SNS 전환이 2개다. 합이 10개죠. 네, 직접 전환 전부 맞췄어요. 그런데 SNS 광고 관리자는 전환이 5로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SNS의 간접 전환은 3이 되는 거겠죠. 검색 광고도 역시 총 전환은 정확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접 전환의 수만 확인하고 말면 될까요? 그런 거였으면 제가 유튜브에서 안 알려드렸죠.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대 지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바로 간접 전환비 또는 지원 전환율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하는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간접 전환 수 나누기 직접 전환. 분자에 간접 전환이 들어가고 분모에 직접 전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시에서 SNS 광고 관리자의 직접 전환이 2, 간접 전환이 5죠. 그렇다면 2분의 5, 2.5가 되네요. 2.5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간접 전환비가 0에 가까울수록 직접 전환의 비율이 높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0.6까지가 봐줄 만한 수치입니다. 반대로 1에 가깝거나 1보다 클수록 간접 전환의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통상적으로는 0.7 이상부터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접 전환비가 높은 매체에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간접 전환이 높은 축에 속하는 매체에 지출이 많다면 우리는 직접 전환이 높은 매체까지 동반하여 지출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의 간접 전환비가 1.2,
검색 광고의 간접 전환비가 0.4. 그러면 검색 광고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죠. 간접 전환비가 높다는 것은 이처럼 다른 광고 매체의 광고 예산이 동반 상승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때문에 간접 전환비가 높으면 총 광고 예산이 상승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쇼츠 영상에서 강조했던 충동 구매 욕구를 자극시켜 구매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SEO를 완벽하게 끝내놓던가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CTA 마지막 용어입니다. 콜 투 액션의 약어입니다. 사용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버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기, 설치하기, 회원가입과 같은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딱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오늘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마케팅 용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또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는 이제 핵심적인 광고 용어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혜였습니다.